애무를 지금 열심히 먹을 걸로 꼬드기고 있는데 안 오고 있어가지고. 일로와. 밥 안 먹었어? 이거 밥 먹을 거 먹고 바로 갈 것 같은데. 가만 있어. 어? 방송 출연해야지. 애무가 여기 계속 있어줄지 모르겠어요. 표정 봐 지금. 다 먹었나? 어? 더 없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갈 것 같은데 이 녀석. 오늘 아이슬린 편 준비하면서 한번 아이슬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애니타임 다 가져왔어요. 네. 해문 또 갔어. 아무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 분량이 좀 됩니다. 여태까지 드렸던 알리스 아나르 모라티라던가 뭐 있던 엘프 엔드타임 썰 얘기들이랑은 또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이슬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편 아이슬린, 해양왕 아이슬린이죠. 영어로 하면은 시로드, 바다의 군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이엘프 해군 대장이라고 씁니다. 울스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스카라든가 다크엘프라든가 뱀파이어 해적들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하이엘프 해군 대장. 어떻게 보면 약간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우리 원피스에 나오는 그런 해군 대장 같기도 하고.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무슨 해병대 밈을 덮어 씌워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놨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슬린이 마린부르크로 쳐들어갔대. 그래서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정말 해적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길거리 불황아한테 죽방을 날리고 젠장 나는 엘프라서 너무 좋아 막 이런 오그라드는 제사를 치면서 마린부르크를 엘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황당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정설이 아닙니다. 누리꾼이 쓴 그냥 픽션이에요. 그 아이슬린 캐릭터는 엔드타임을 제외하고 직접 등장하는 공식 소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엔드타임 소설에서도 분량이 얼마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가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넣으면서 아이슬린 얘기가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가 별로 없고 룰북에 이제 하엘프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엘프에 대한 설정을 푸는 과정에서도 아이슬린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편적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워해머 판타지라는 게 사실 보드게임이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지상에서 싸우는 게 주 콘텐츠예요. 바다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서 활동하는 캐릭터인 아이슬린이 정식 모델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 이야기들 사이에 또는 팩션 설정 사이사이에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근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해병 아이슬린, 사람 때리는 아이슬린은 전혀 근거가 없냐? 전혀 근거 없는 거는 또 아니에요.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야. 실제로 해적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마린부르크를 작살낸 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진짜 동맹 정착지에 그냥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불지르고 난리 쳤거든. 그리고 설정해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슬린이 성격이 무자비하다, 뭐 오만하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약자 혐오, 종족 차별 뭐 이런 컨셉도 같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진짜 오피셜 설명인데 인간이라든가 드워프한테 시비가 걸린다. 그러면은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바로 결투 신청한대요. 명예를 걸고 싸워.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마린부르크 쳐들어가서 지나가는 꼬맹이한테 죽방을 갈겼다. 이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불황아라고 쓴 게 사실은 하플링을 얘기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하플링을 혐오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이슬링이 하플링을 싫어하니까 하플링을 때리는 모습을 넣어가지고 네, 레딧에서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이게 그 문제의 글입니다. 이 얘기가 네, 우리 햄타로 팬들한테도 흘러 들어온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웃기죠. 이제 재미삼아 마린부르크를 불태워온 적이 있다. 마린부르크 해안으로 올라가서 젠장 엘프라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길거리 불황을 주먹으로 쳐냈다. 왜 때리냐? 그러니까 닥쳐 이 아참구나. 막 이런 막장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팩션이지 팩션. 햄모 아빠 햄타러설도 비슷한 거잖아요. 아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설정 가지고 노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콘텐츠가 되는 건데, 근데 아이슬린 얘기를 찾아보면서 왜 하엘프 해군 대장이 이런 막 나가는 컨셉의 캐릭터가 됐을까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해머 아빠 썰 거의 정설인데 제가 아직 소설입니다 하는 부분 다 소설이에요.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거죠. 소설이라든가 설정집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이사이에 공백을 끼워 넣는 겁니다. 아무튼
아이슬린도 아니 왜 하일프 해군대장이 해군대장 하면은 사실 이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술집 가서 막 뒤집어엎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잖아. 약간 근엄한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왜 핫플링 싫어한다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을까? 이게 의문이 생겨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이슬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는 워해머 판타지 7판이에요. 2006년도에 나오는 얘긴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1984년 워해머 판타지 2판이 나오는데 아주 비슷한 캐릭터가 나와요. 요게 이제 워나 그다음 요거는 제가 GPT로 다시 색깔을 입혀서 그린 거. 제목은 드로이와 시티가드. 드로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로데른 시가드 캡틴이에요. 이 경비대장이 아주 신경질적이고 성격이 더럽고 또 핫플링을 싫어해. 잠자고 있는 핫플링을 보면 침을 뱉는데 그냥. 그리고 도시에 있는 핫플링 여관을 파괴했다고. 이런 또라이 같은 캐릭터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사실 이 뭐랄까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런 거는 요새 정서에 맞지 않아. 요새는 그런 부분들 많이 빼는 거고 하고 있는데 이 판이 나오던 이때는 정말 야생의 시대였어요. 피그미 부족이 나왔던 게 이 판이에요. 얘네도 핫플링의 분파 같은 걸로 나와. 피그미족 팩션이 흑역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종차별적인 코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예 그냥 없던 일이 됐어요. 이때 나온 거. 그 정신 나간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드로이 하이스플린입니다. 드로이 하이스플린. 피그미 시절에 나온 캐릭터. 근데 이게 조금 더 찾아보면은 하이스플린이라는 말이 말장난이에요. 영어 관용어라고 해야 되나? 속어라고 봐야 되나? 헤어스플리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이제 쪼갤 만큼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따지는 사람. 햄타러 썰 하면은 가끔씩 댓글에 달립니다. 이거 고증이 안 맞다고. 원래 그거 아니지 않냐고. 그런 분들 있어요. 뭐 그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거야, 되게. 뭐 역타로 같은 거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이때 갑옷이 어쩌고, 뭐 등자가 어쩌고 그런 사람들. 보통 이렇게 세세하게 잡아주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얘기가 딴 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헤어스플리팅이라고 그래. 아마 엘프 도시 경비대장이다 하면은 이런 깐깐한 느낌일 것이다. 헤어스플리팅 하는 사람일 것이다 해서 하이스플링이 된 겁니다, 이게. 헤어스플리팅 하는 하이스플린. 요런 게 나오는데 이 하이스플린이라는 이름에서 H랑 P를 빼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뭐라고 있죠, 이거? 아이슬린이 나와요. 아이슬린이 하이스플린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하이스플린이 이 판에서 나왔던 캐릭터인데 피금이랑 같이 해갖고 흑역사로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가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 스토리적으로 엮자면은 아이슬린이 원래 하이스플린이고 하이스플린이 막 깽판 치다가 인심 떡락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명한 게 아이슬린이다. 이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과거를 세탁한 우리 아이슬린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이슬린 그는 누구인가? 참고로 이 이야기는 해무아빠 팬픽입니다. 젠장 내가 엘프라서 너무 좋아 급입니다. 이거 재미로 봐주세요. 아이슬린은 누구인가? 아이슬린은 아니 하이스플린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이스플린은 귀족이 아닐 거예요. 우리 알리스 아나르, 엘타리온, 뭐 티리온 같은 그런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닐 거야. 왜냐? 로데른 씨가 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하엘프들은 울수안을 지켜야 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집병이 돼갖고 군대에 복무를 하다가 예비군을 빠지고 그런 식이에요. 하엘프 병사들 보면은 팩션 불문하고 흰색을 바탕으로 입고 있잖아요. 엘프들한테 이 흰색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쟁에 나갈 때 수의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엘프들은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정말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야. 근데 뭐 평생 직업군으로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통은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살아요. 평상시에 이제 농사라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소집이 되면은 집안에 보관해놨던 군복을 꺼내는 거야. 한국의 예비군 같은 느낌이지? 아무튼 엘프들도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장롱에서 군복을 꺼내가지고 입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귀족 같은 경우에는 기병으로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상병, 궁병, 기병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비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직업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그 엘리리아 리버 같은 거. 어떤 지역마다 키우는 특색 병종이에요. 엘리리아 리버, 크레이스의 백사자, 코에스의 소드마스터 이렇게 지역 이름이 앞에 붙는 애들은 직업군인들입니다. 근데 직업군인 중에서도
제일 숫자가 많은 부대, 전주 소드마스 제일 숫자 많은 부대는 로데른 시가드입니다. 로데른 해양경비대. 여기가 이제 제일 사람이 많아요. 전국에 2%만 갈 수 있는 GOP 근무하는 애들이 다 로데른 시가드야. 가드, 이 경비대라는 말을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경비를 섭니다. 경비 서고 순찰 돌고 불침번도 쓰고 배 타고 나가고 뭐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활동하다가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군단에서 제일 먼저 상륙해요. 방패 들고 화살 막아가면서 막 상륙한 다음에 다른 병력 도착할 때까지 상벽 세우고 활로 지원하고 상륙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다른 병력들이. 완전 그냥 해병대 그 자체야. 총알바지라 볼 수도 있죠. 근데 얘네들이 되게 숙련되고 나머지들은 다 예비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네들은 평생 근무하면서 무예를 갈고 닦고 항해수유라던가 상륙작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베테랑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이렇게 상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멋있고 좋은데 내가 만약에 엘프 귀족이다 하면은 자기 자식이 아빠 나 로데른 시가드 입대할래. 그러면 입대 시키겠어? 야 너 제정신이야. 로데른 시가드 간다고? 너 말 타고 그냥 근무해도 돼. 엘리리안 리버 같은 거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 그러니까 로데른 시가드는 보통 이제 민병대라고 많이 불러요. 민병대. 밀리샤라고 그래요. 귀족보다는 일반 시민이 많이 가. 그 중에서도 약간 직업군인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든 직업군인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가는 거야. 거기에 이제 하이스플린이 입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이스플린은 귀족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하이스플린이 이제 입대를 했어. 가니까 얼마나 빡세겠어. 뭐 창술, 궁술, 방패술, 뭐 집단전술, 항해술 막 이런 거 다 배워야 돼요. 엘프 예비군들이 그냥 창술만 하고 궁술만 배우고 이런 거랑 다르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돼, 애들은. 그리고 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멍 나면은 전열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군기 잡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직각 식사 하는 거야. 뭐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 조인트 까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군기가 엄청 세요. 굉장히 힘들게 군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진급을 해야 돼. 왜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빡센 군대를 몇백 년을 이등병으로 다닌다고 생각해봐. 엘프는 수명이 1000년이에요. 선임을 한 번 잘못 만나면은 몇백 년 동안 그 선임이 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승진해야 돼. 그냥 군병, 창병 이런 거였으면 기초훈련 받고 군대 소집하면은 모여가지고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예비군 이렇게 훈련을 하겠지. 근데 로데른 시가드 직업군이라서 승진을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눈에 불을 켜고 해적을 때려잡는데 이제 공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는 거야. 독하게 이제 군생활을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에아테인에 있는 수도 로셀은을 제외하고는 울수한 땅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범죄예요. 로셀은만 다른 종족한테 오픈돼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울산 해역에 배가 다가온다. 근데 하이엘프 배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울산이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접근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거랑은 관계없이 하이스플린은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살인 병기가 되는데 로셀앤 시가드가 이렇게 해적만 잡는 건 아니고 그 설정을 보면은 로테이션을 돌아. 4계절 중에 3개 계절은 배를 타요. 그러다가 나머지 1계절 동안은 로셀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도시 경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족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하이스플린은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경비 쓰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진급을 해야 되는데 경계 근무만 서면 되겠어요? 탄약고 근무만 계속 쓴다고 생각해봐. 3달 동안 9달 동안 바다 돌아다니면서 인간 뭐 드워프 막 해적 잡으면서 공을 올리고 있었는데 로데르만 오면은 이거 안 되는데 진급하려면은 이거 빡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인간 드워프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기분도 안 좋죠. 그리고 하플링은 더 싫어해. 하플링은 왜 싫어하냐? 하플링은 못생겼어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을 잡아오면 죄다 하플링인 거야. 무슨 절도 범죄 발생하고 잡아오면 다 하플링이야. 그러니까 왜 하플링이 도둑이 많냐면은 하플링이 인간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종이 달라요. 오거도 막 덩치 엄청 큰데 인간이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야. 하플링도 똑같아요. 그냥 다른 종족이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특징은 출산이에요. 출산. 애를 엄청 많이 낳아요. 하플링들은 대가족으로 삽니다. 설정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플링 한 가구가 50명이다. 얘들은 가족이 모이면 축구가 아니고 운동회를 해야 돼. 이 정도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웃끼리
물건 돌려쓰기를 많이 하게 돼. 내가 쓰는 이 물건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 도저히. 50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에 나와서도 똑같이 돼. 밖에 나와서도 집에서 하듯이 그냥 쓰고 갖다 주면 되겠지? 이거 여기 놨으니까 이거 내 거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절도로 잡혀. 그러니까 하이스플린이 얘를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도둑질이나 하고 바다에서 봤으면 내가 그냥 죽였을 텐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근데 술집에서 엘프들이 만든 고급 술이랑 엘프들이 만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있는 거야. 이거 짜증나죠? 저런 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 쏴가지고 옆에서 싸우던 내 전우가 죽어나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웃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PTSD가 도져가지고 시끄럽다고 이러면서 술판 엎어버리고 주먹 다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소문이 나요. 하이스플린 저거 무서운 놈이다. 로셀은 미친 개다. 소문이 나왔고 얘가 떴다 하면은 다 조용해져. 하플링들이 예절 주입이 돼가지고 훔친 물건을 돌려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안에 도움이 되고 대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스플린이 딱 느낀 거지. 아, 공포라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무섭게 하는 게 치안에 도움이 되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로키어 페라텔도 그렇죠. 로키어설에서 얘기 좀 드렸지만 반란, 배신 이런 게 밥 먹듯이 일어나는 다크엘프 사회에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무서워하게 만들었듯이 하이스플린도 똑같아. 자기 체면이라든가 평판 이런 거 생각하는 이 하이플 사이에서 자기의 역할, 미친 개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구나. 요거를 깨달은 거지.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대장이 돼. 하다 보니까 이제 배라든가 선원들을 데리고 공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한 일이 뭐냐? 노스카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노스로 쳐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바꿉니다. 하이스플린 뭐야? 하이스플린 말고 아이슬린으로. 그 다음 행보로 노스카로 쳐들어가는데 진짜 작정을 하고 다 때려부시는 거야. 내가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 무서운 줄 모르고 바다 건너가지고 울수한 쳐들어오는데 그거는 지금 노스카 애들이 잘 모르는 거다. 우리 울수한 와서 약탈한 애들은 다 죽으니까 이 공포를 전해줄 수가 없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지독한 섀도우 워리어를 끌고 노스카 정보를 가. 알리스 아나를 할 때 얘기 드렸죠. 자기 집, 가족 다 잃고 진짜 악밖에 안 남은 그런 친구들. 얘네들 데리고 가서 시가드를 딱 먼저 상륙을 시켜요. 교두보 딱 만든 다음에 그림자 전사를 출력시켜가지고 적들 후방을 딱 노려주면서 배에서는 복수의 발톱 노포 이거 써갖고 적 기지 부셔버리고 노스카 전사들이 배를 공격하러 달려들면은 시가드가 이제 일제사격 날려주고 가까이 오면은 방패랑 창 들고 이게 하이프 정석 전투거든. 이게 게임할 때도 통하는 전투입니다. 약간의 이제 게릴라 부대 올려놓고 오는 애들 화살이랑 창벽으로 막는 전투. 이렇게 정석적인 전투를 하면은 하이프가 너무 세. 이게 일방적인 그냥 학살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한나절이 딱 지나면은 노스카 기지가 다 박살나요. 살아남은 애들이 없어. 그렇게 해서 노스카를 다 죽이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해무 잠깐 해무 어디 갔냐? 해무야. 아무튼 바다 안개 쫙 깔리면서 그 안개 속으로 병사들이랑 배가 귀신같이 딱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스카 애들이 이거 보고 아이슬린이 왔다, 하이엘프 배가 왔다 하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이제 나오죠. 첫 번째 찍는 고유 스킬, 지역 내 적 리더십 감소, 냉혈한 요거가 붙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킬 이름은 관용은 없다. 아무것도 살려주지 마라. 호루는 짐덩이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배 타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호루를 잡아둘 필요가 없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약탈자들은 전혀 뭐 들어올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했다 싶었는데 어느 날 아주 그냥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와. 하르데나스라고 울수한 동쪽 이브레스 왕국에 있는 하엘프 도시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뭐지? 내가 노스카 애들 다 박살냈는데 다크엘프가 있는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털렸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인간의 해적이 여길 턴 거예요. 오토 슈타인로트라고 무려 마린부르크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해적입니다. 별명이 마린부르크의 붉은 해적, 샹크스 같은 놈이에요. 근데 마린부르크가 무슨 하르토사도 아니고 해적들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린부르크 쪽이 원래 예전에는 제국이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이때 하일프는 물론이고 헤세이도 그렇고
드워프도 그렇고 온갖 종족들이 제국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배 타고 들리는 곳이 바로 마린부르크다 보니까 상업이 너무너무 발전해갖고 별명이 황금의 도시야. 황금이 나오지 않는데 황금이 쌓인다고. 황금의 도시. 그렇다 보니까 도시에 해적이며 밀수꾼이며 넘쳐나왔어요. 그리고 이놈이 좀 대담하게도 노스카 습격이 뜸해진 틈을 타서 경계심이 약해진 엘프들을 이제 이용해갖고 마린부르크 상인인 척하면서 도시를 약탈한 거지.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는데 아이슬린이 그거 봤어. 어? 노스카가 아니네? 아니 제국놈들이 약탈했다고? 그러니까 좀 빡치죠. 노스카도 인간들이고 제국놈도 인간들이고 인간 다 똑같구나. 다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족 혐오 발동해버리고 딱 조지려다가 마음이 바뀝니다. 바로 공격 안 해. 왜냐? 지난번에 노스카 본거지 털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거든. 이후로 노스카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엘프만 보면 덜덜 떨어요. 이번에도 제국놈들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명분이 필요하죠. 확실하게 명분이 필요하니까 안개 마법을 써가지고 배를 숨겨서 몰래 따라간 다음에 정박할 때까지 기다려. 마린부르크에 딱 주차를 하자마자 바로 작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린부르크는 갑자기 자다가 이제 겁나 놀라는 거지. 안개 속에서 하엘프 군함이 나타난 거야. 뭐야? 우리 엘프들이랑 전쟁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배에서 막 노포 같은 거 쏴갖고 배 부셔버리고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갑자기. 왜 엘프들이 우리 마린부르크를 공격하나? 우리 마린부르크 해적 소굴이어가지고 시장님 잡아가려고 오는 거야? 마린부르크에 뭐 석유라도 나오는 거야? 이런 의문을 품는 사이에 아이슬린 특수부대들이 다 내려갔고 음파 무기를 써갖고 해적들을 다 조지는 겁니다. 그럼 충격과 공포의 어떤 전술을 하면서 하엘프 애들이 제국 항구를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아이슬린이 해적을 잡으러 왔다라고 했으면은 대국에서도 협조를 했겠죠. 협조를 했을 텐데 이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쟁을 하는 모양새야. 그러니까 수비들이 놀려가지고 모여드는데 아이슬린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상해요. 뭐지? 나는 해적을 때려잡고 있는데 해적이 도망가는 거를 경비대가 막아주는 거야. 그냥 도망가라고. 이놈 줄 봐라. 완전 한패 아니야 이거? 야, 다 쓸어버려.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해적을 사이에 두고 제국대 하이엘프 대전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숫자도 많고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 인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은 전투인데 이 전투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 왜냐? 갑자기 안개가 끼는 것도 한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안개가 막 자욱하게 끼더니 인간들은 볼 수가 없는데 엘프들은 이 사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안개항파 마법으로도 나왔죠. 상대방한테는 디버프, 아군한테는 버프를 주는 건데 마치 야간 투시경을 낀 것처럼 하이테크놀로지로다가 해적이랑 마린부르크 수비대를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해적 선장을 찾아가지고 죽이고 엘프 보물을 회수해갖고 돌아가는데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게 마린부르크 습격 사건이야. 아이슬린 입장에서는 울수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해적 선장을 죽이고 그 소굴에 불을 지른 건데 근데 일 처리가 좀 과격했어요. 그리고 무력 충돌도 생겼지. 그렇다 보니까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첫 번째 친구들은 상업으로 돈 버는 친구들. 마린부르크랑 무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아이슬린 너 때문에 망했다. 깡패 아니냐. 해병지능이다. 막 이런 모욕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래. 대단하다. 정말 작은 트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인간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왔구만. 이게 하이엘프의 방식이지. 역시 우리 미친 개. 이런 평가를 해. 사실 둘 다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엘프 해군 이미지가 떡락을 하게 되고 아이슬린이 굉장히 심란해해. 어떻게 하면은 하이엘프 해병대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라이라이라이 차차차 브라보 시가드 군가도 한번 불러봐. 그 다음에 시가드 전후에 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 시가드 전역하신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질서 유지도 좀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아이슬린이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또 노스카를 털러 갑니다. 또 노스카를 털러 가. 지금 과격한 이미지 때문에 안 좋아졌는데 저번에 노스카 털었을 때 좀 인기가 올라갔거든. 한 번 더 노스카를 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원숭이들 서열 정리를 하러 가는데 이게 어찌나 지독했는지 소문이 더 안 좋게 돌아요. 아이슬린이 막 학살을 좋아한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공격을 하러 가는 거냐. 병력이 모자라서 로셀앤 스카이커터로 시민들 자진 입대시키고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 결국 아이슬린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은 제정신 아니거든. 말도 안 걸어요, 아이슬린한테. 그런 상황을 오히려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이슬린이 고립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피니스킹 핀누바르. 엔드타임 때 피니스킹이죠. 이 핀누바르가 아이슬린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어. 왜냐, 첫 번째는 핀누바르가 피니스킹이 되기 전에 원래 항해를 했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그때 이제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아이슬린의 처지라던가 시가드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높이 그 평가했어. 두 번째, 핀누바르가 피니스킹이지만 정치 기반이 약했어요. 예전에 모라티서에서 얘기해 드렸는데, 최초의 피니스킹 아에나리온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아에나리온이 어떻게 킹이 됐는지, 다음 피니스킹이 누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떤 사람이 피니스킹인지 아무도 몰랐어.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그 이후부터 피니스킹을 결정할 때 각 왕국의 최고 권력자들, 대공들이 모여가지고 인기 투표를 합니다. 선출을 해. 아, 그쪽이 피니스킹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피니스킹의 지지 기반이 되고 엘프 정치 싸움의 어떤 뿌리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대공이 되고 그 대공이 피니스킹을 또 정치질을 해서 뽑으니까 무조건 정치를 해야 돼, 엘프들은. 근데 핀누바르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핀누바르가 피니스킹이 될 때는 국위를 선양했어요. 전대 피니스킹이 핀누바르한테 내 자리를 넘겨주겠다, 지명을 해서 그냥 넘겨줬어.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불평분자들이 많아. 아니, 네가 뭔데 피니스킹이야? 피니스킹이 지지해주면은 그게 피니스킹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같이 선출해야지 피니스킹이 되는 거 아니었어?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가 반란 직전까지 갔었고, 나중에 알라리엘이 지지를 해주면서 정당성이 그나마 확보가 된 거였어요. 알라리엘이 에버퀸이니까. 에버퀸의 남편이 피니스킹이다, 이건 또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핀누바르가 즉위하고 130년 뒤에 말레키스가 울수안을 침공합니다. 엄청 큰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핀누바르 평원 전투, 핀누발 평원. 핀누바르 왕이고 핀누발 평원이에요. 또 발음이 비슷해. 아무튼 이때는 티리온이랑 테클리스가 데뷔전을 하죠. 핀누발 평원이 여기 안쪽에 그 사페리 쪽에 있어. 거의 뭐 망할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겨우 5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마린부르크 사태가. 말렉스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제국을 눈치 본다고 우리 유능한 해병대장을 쫓아내면 되겠어? 절대 안 되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문도 별로고 야심도 없고 충성스럽고 이런 진짜 트루 해병 아이슬리는 핀누바르한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핀누바르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슬린을 고립시켜야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슬린이 노스카 간다고 했을 때 핀누바르가 허가해줬어. 그 결과 피니스킹 외에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군인이 된 겁니다. 아이슬린이. 그 후로는 이제 확실히 자기 사람이 되니까 핀누바르가 용선도 지원해줘요. 용선 이거 몇 대 없는 배, 자재 자체가 지금 수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몇 대가 없는 진짜 엄청 튼튼한 배인데, 이 배를 지원해주고 정말 세계 최고의 해군 대장을 만들어줍니다. 아이슬린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피니스킹의 지시만 따르지 일개 가문을 위해서 아이슬린이 싸우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지. 근데 이렇게 탄생한 무적의 함대가 채 100년을 못 가서 집니다. 록겨 페라트를 잡기 위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안개로 함대를 쫙 가리고 초계함부터 딱 보내가지고 검은 방주 레이드를 시도하죠. 근데 베테랑 해적 록겨가 조류의 흐름을 딱 읽을 줄 알아요. 문어의 시각으로 파도를 봐서 기습 공격하는 게 딱 들통이 나버렸고, 그 다음 록겨 필살 콤보 광역 공격 플러스 암살자 보내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아이슬린 함대가 그냥 개작살이 나버려. 함대가 그냥 괴멸을 당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싸우다 졌는데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친구를. 근데 몇 달 뒤에 기적적으로 에아테인 해변에서 아이슬린이 눈을 뜨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데, 이렇게 먼 바다에서 죽었다가 떠밀려 온 게 진짜 신의 뜻이었어요. 싸웠던 곳이 여기입니다. 뱀들의 바다. 여기서 만약 죽고 쭉 가다 보면은 갤리온의 무덤 쪽으로 또 지나가게 되거든. 녹틸루스 썰을 보면 나오죠. 이게 바다의 모든 죽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올드월드의 배수구란 말이지. 보통 여기로 빨려 들어가서 죽었어야 돼, 난파선이랑 같이.
근데 여기로 안 빨려 들어가고 요 로셀을 헤업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천운이거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이슬린이 이때 좀 느끼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 뭐 10일 뒤에 떠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의 6개월이 지난 후에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신의 축복 이런 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엔타임이에요.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엔타임 도착했어요. 엔타임이 시작하자마자 울스안에 느카리가 쳐들어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울스안으로 카오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돈네가 난리가 나왔고 예비군들 다 소집하고 막 비상 상태가 돼.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카오스와의 전쟁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 누구야? 피니스킹이요. 그것 때문에 피니스킹이 된 건데 없어진 거예요. 피누바르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공식적으로 뭐 발표로 하지 않아요. 그냥 사라졌어. 그러니까 피누바르 대신에 티리온이 약간 국방부 장관 섭정을 해갖고 지상 전투를 하고,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아이슬린이 또 지휘를 하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노스카들 막 넘어오고 이러는데 그걸 잡는다고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 로키어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것도 울스안 서쪽에서 로세온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예전에 아이슬린과 로키어가 싸우기 직전에도 로키어가 로세일을 공격해서 한번 털었어요. 기습작전을 해갖고 로키어의 검은 방도 잘 안 보여.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견한 건 진짜 천운이다. 빨리 가자. 그래갖고 아이슬린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 출동한 거예요. 이 북쪽에서 노스카들 막 오는 거 디펜스 하고 있는데 로키어가 이쪽 쪽에서 보이는 거, 티라녹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애들 다 모아서 가야지. 또 오는데 딱 와보니까 로키어가 없어요. 로키어는 사라져 있고 요 위에 나가이트 쪽으로 해갖고 말레키스가 여기에 상륙을 했대. 뭐지? 어떻게 말레키스가 또 나타나지? 말레키스가 오는 수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수였어요. 왜냐, 나가로스에도 카오스가 쳐들어왔어요. 발키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발키아가 나가로스를 다 불태우고 있었거든. 자기 집에 지금 불이 나고 불타고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엘리지언을 온 거야. 미친놈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수를 생각을 못했어. 거기다가 로키어도 미끼로 쓰면서 성동격서를 한 거야. 성동격서를. 그러다 보니까 아이슬린이 뭐 대항을 못하는 상태로 다크엘프들이 나가이트부터 딱 도착해갖고 여기 티라녹으로 내려갑니다. 육지전을 하는 거죠. 로키언을 빠져버리고 아이슬린이랑 해군들 다 여기 왔다가 닥쳤던 개 대고 위에서부터 말레키스의 본대가 티라녹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라녹이 항복해요. 바로 항복해. 그 다음에는 칼레도르의 임릭이 말레키스에 붙습니다. 임릭은 원래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티리온한테 정치질을 당했어요. 뭐 제대로 안 한다고 쿠사이 먹고 막 쌍욕 듣고 이러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해있던 상태였거든. 근데 그때 말레키스네 애들이 와갖고 우리 알 줄 테니까 우리 편 안 할래? 그러니까 말레키스한테 붙어요. 말레키스가 이글게이트 넘어가는 걸 실제적으로 도와줘. 그러니까 티리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야,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진짜 이렇게까지 하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테클리스를 불러. 테클리스 일로 와봐. 같이 얘기 좀 하자 하니까 테클리스는 연락을 씹어. 안 봐. 카톡을. 그러니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말레키스가 이글게이트를 넘어왔다는 거는 울스안을 거의 반 정도 먹었다는 거거든요. 내해로 들어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긴급한 상황인데 에버킨 알라리엘레는 이때가 아리엘이 죽는 그 타이밍이에요. 아리엘이 죽어가지고 거기로 나가 파견 나갔어. 그리고 엘타리온은 알라리엘 딸 에버차일드, 티리온의 딸이기도 하죠. 에버차일드가 납치돼갖고 그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바랄 수가 없어요. 전설군주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팁거 중인 피니스킹을 찾습니다. 호위 부대, 백사자 부대 대장 호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뭐라 하죠. 피니스킹 지금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책임이 있다. 같이 가자 해서 끌고 가서 도끼로 문을 작살내요. 열어보는데 그 안에서 핀누바르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살해당한 거야. 얘가 자살한 게 아니야. 밀실살인 사건이야. 밀실살인 사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때 당시에는. 그렇다 보니까 아니 피스킹도 없고 전설군도 다 나가있고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지금 어떻게 지켜야지? 그런 상황인데 말레키스가 케인의 검을 가지려고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첩보가 또 들어와. 근데 지금 이렇게 개판난 상황에서 말레키스가 케인의 검을 확보한다. 진짜 끝나는 상황이고 이길 수 있는 반전 카드 같은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크엘프 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죠. 아이슬린 불러가지고 로데렌 쪽부터 해갖고 요 꿈의 바다 여기에 지나가지고 이쪽 위로 올라오는데 지금 이글트의 말레키스 넘어왔어. 엘리리온 쪽으로. 엘리리온 지키라고 티리온이 이제 몇 명 보내놨어요. 여기다가 카라드리안이랑 이런 애들 보내놨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싸우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엘리리온 이쪽 여기다가 이제 상륙을 해갖고 여기서 막자가 일단 티리온의 생각이었어요. 여기로 오니까 이미 이쪽이 밀려가지고 다크엘프 깃발이 보이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여기 상륙하는 거 위험하다. 여 위에 언덕도 있고 이미 진지구축이 됐다. 차라리 아벨로론 쪽에 상륙을 해갖고 거기서 우리가 지상에서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티리온이 이상적인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이슬린 불러. 야 아이슬린 너 할 수 있어 없어? 야 해병대 안 되면 되게 하라 몰라? 야 너 시가드 됐고 어떻게든 해. 어떻게든 상륙해서 우리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아이슬린이 어쩔 수 없어요. 아이슬린이 보기에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어쩌겠어.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일단 안개 만들어. 또 똑같이 안개 만들고 노포 쏘고 그 다음에 상륙정에 시가드 같이 해갖고 엘로스트만 아까 보여드린 그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티리온이 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는지 아크엘프들이 리퍼노프를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안개가 딱 끼잖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아 이거 아이슬린인데? 얘네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아이슬린이야. 쏴버려. 안개에 딱 그냥 이거 누포를 쏴. 그러니까 이 눈먼 노포를 맞고 엘프 상륙선들이 터져나가는 거야. 가뿐 5야. 가뿐 5. 갑자기 분위기 오한번 상륙작전. 별다줄. 아무튼 운이 좋아가지고 안 맞고 해변에 내리면은 다크샤드 장갑관통 사격 아시죠? 말레키스의 전기톱 MG42 이걸로 일제 사격을 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 결국에 병사들이 개죽음을 당해. 그 아이슬린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변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슬린이 딱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죽는 거는 그럴 수 있어. 나는 해병이니까, 그리고 대장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병사들이 개죽음을 당하는 거는 좀 그런 겁니다. 아이 병사들이 무슨 죄입니까? 티리온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병사들이 항명을 할 수 있었을까? 본인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요. 근데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가지고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야 됐어. 이 아이슬린의 해병 지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됐어. 자 여기서 유튜브 게임 광고 선택지 나가면 첫 번째 선택지 지원을 요청한다. 지금 이 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교두보를 만드는 게 시가드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은 해병의 자존심을 버리자. 지원 요청해서 대대적으로 상륙하면 된다. 혹은 후퇴하면 돼. 두 번째 선택지 라이라이 차차차 군가를 부른다. 여러분 여기서 채팅 댓글 뭐 이런 걸로 의견을 써주세요. 지금 뭐 하면 좋을까요? 배 타고 다시 가야 될까? 후퇴해야 될까? 지원 요청하러? 아니면은 군가를 부를까? 라이라이 차차차 라이라이 차차차라고 했습니다. 라이라이 차차차 같이 노래 부릅시다. 군가 귀신 잡는 용사 새벽 우리는 시가드 젊은 피가 끓는 정열 원수가 막으랴 라이라이라 이 차차차 이걸 딱 불러. 라이라이라이 차차차 부르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골라는데 정말 이거는 유튜브 게임 광고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골라는데 메르엄 무리가 갑자기 소환됩니다. 메르엄이 해변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더니 다크엘프를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괴수였으면은 일제 사기를 맞고 죽었지. 근데 메르엄은 가능해. 메르엄 능력 중에 시면의 장막이라고 사격 타단 확률 20%가 이제 모든 방향에서 적용되는 사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지어낸 것 같은데 이거 정설이에요. 엔드타임 소설에 나와요. 아이슬린이 무슨 음을 불렀대. 그러니까 메르엄이 같이 소환됐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넣은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 티리온이랑 하이엘프 본부대가 다크엘프 진로에 딱 상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햄타로 치면은 이 아벨로른 바로 가기 전 요 해안 여기에 딱 도착을 하게 돼.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뭐냐? 리버스 마크 전투. 모라티서에서 얘기했던 티리온이 흑화하는 그 전투입니다.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모라티가 미래를 예지했어. 그래가지고 케인이랑 관련 있는 케인 3신기를 모아요. 티리온의 케인의 피, 그 다음에 말루스 다크블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케인의 검, 케인의 철, 그 다음에 하르가네스의 처형자 영웅 중에 툴라리스 데스브링거. 아마 이 친구도 DLC로 나올 겁니다. 이 세 명이
사륙의 신 케인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이니까 케인이 어떻게 화신으로다가 편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딱 만들어줘. 조성이 돼.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야. 하필 그 타이밍에 엘타리온 썰에서 말씀드렸던 나가시 부활전이 진행됩니다. 하면서 티디온의 딸 에버차일드가 죽어. 딱 이 타이밍에, 이 싸우는 도중에. 그러니까 티디온을 비롯한 모든 하엘프가 에버차일드의 죽음을 느낍니다. 티디온은 자기 딸의 죽음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게 자기 딸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딸 구해달라고 자기 대신에 보냈던 엘타리온이랑 엘리라 이런 친한 친구들도 죽었다는 거야. 얘네들도 사실 티리온이 필요할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설군주들이거든. 근데 다 죽었으니까 티리온 입장에서는 진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지금 테클리스도 없지, 뭐 임닉도 없지, 친한 친구들 다 가서 죽었지, 딸내미 에버차일드 죽었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울스안을 지키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 금지된 신 케인의 힘을 받아서라도 지켜야 한다.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몰려버린 거야. 그 때문에 케인의 화신이 돼갖고 전투를 이겼고 이 모습을 보고 모라티 아줌마가 티리온한테 접근한 다음에 지금 티리온이 알지 못했던 얘기. 야, 너가 모르지만 인닉이 어쨌고 그 중에 테클리스가 어쨌고를 듣고 티리온이 완전 빡 돌아버려. 카톡 씹고 하더니 동생이 지금 말레키스한테 붙어있다고? 그래가지고 테클리스 불러요.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모라티가 말해준 게 전부 사실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딸내미 알리아스라의 죽음까지도 테클리스가 연루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테클리스에 물어보니까 테클리스가 미안하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이거 실망한 거지. 너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진짜 칼을 휘둘러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테클리스가 살려고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형제의 어떤 연이 완전히 틀어져요. 그리고 도망간 테클리스는 말레키스한테 갔죠. 말레키스 다 말해줘. 저놈 눈 돌아갔다. 저놈 무조건 케인의 건 먹으러 간다. 랜드마크 지어가지고 무조건 뽑는다, 저 녀석. 그러니까 케인의 신전이 있는 황폐한 섬에서 대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총력전. 이때 아이슬리는 티리온 편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티리온이 이깁니다. 요 내용은 뭐 모라티 편이나 알리사나르 편을 보면 되는데 티리온이 이겨서 케인의 검을 뽑아요, 결국. 그리고 말레키스가 피해를 입고 후퇴. 이게 워낙에 좀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각자 판단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나는 하이엘프니까 티리온이야. 나는 다크엘프니까 말레키스야.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편 내 편. 뭐 이런 느낌으로 가요. 누가 이길지 몰라. 서로 눈치를 봐요. 그리고 아이슬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슬린도 케인의 검 뽑는 거 보고 이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 이게 진짜 신의 뜻인가? 이게 신의 뜻이면은 신은 뭘 원하는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아이슬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케인의 검 쟁탈전 이후에 말레키스가 아슈리안 불꽃에 들어가는 피니스킹의 의식을 하죠. 울수단 내해에 있는 그 섬에서 하는데 이때 견제를 갔던 게 아이슬린이에요. 임릭이 말레키스한테 용을 받아가지고 그 접근을 막고 있었는데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었지. 임릭이 아무리 막고 있어도 라이라이에 차차차 해갖고 메루원 부르면 되잖아.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신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식이 끝날 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일절 없어. 그리고 소설에서도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말레키스가 의식을 하고 나니까 아슈리안의 사원이 막 무너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이슬린이 섬을 이미 장악했을 거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겁나 걱정해. 그러다가 탈출할 때 그 카라드리안의 아슈타리가 그 피닉스가 끄는 스카이커터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날아서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 왜냐면 아이슬린이 무서워서. 근데 그 동화에도 아이슬린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이슬린이 공격을 일부러 안 한 것 같아. 아이슬린도 궁금했겠죠. 과연 말레키스가 피니스킹인가? 말레키스가 진짜 피니스킹이면은 내가 개입하는 게 맞나? 다른 왕국들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피니스킹의 자리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바로 직후에 이제 임릭이 말레키스 편으로 사람들을 이제 모으려고 사페이로 들어가는데 통제권 얻으려고 굴복을 지켜요. 힘으로 용기사들 데리고 가서. 근데 이때 OS의 백세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세탑 사람들이 야, 이 다크엘프 이놈들아 하면서 결사항쟁을 할 줄 알았어. 근데 호에스의 백세탑에서 중립선언이 나와. 그러니까 우수한 전체가 떠들썩해져. 아니 엘프 최고 똑똑이들이 판단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거다.
이렇게 여론이 막 들썩들썩 하니까 티리온이 에아테인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냐? 내가 불사조왕이다. 모든 왕국은 내 명령을 따라라. 그러니까 울산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겨요. 아니, 쟤는 왜 저래? 피니스킹은 뭐야? 뭐가 피니스킹이야? 어떤 자격이 있어야 피니스킹이 되는 거지? 각 왕국의 권력자들의 존경을 받는 게 피니스킹이야? 아니면은 물려주는 거야? 피니스킹을? 아니면은 울산을 지키는 영웅심이 있으면은 힘이 있으면은 그게 피니스킹이야? 아니면은 아슈리안의 선택, 아슈리안의 의식을 치는 게 피니스킹이야? 어떤 게 피니스킹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정을 못해. 물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티리온이랑 말레키스만 비교해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말레키스가 조금 더 명분있죠. 물론 몸이 다크엘프지만 하이엘프를 5,000원 동안 죽였던 다크엘프의 수장이지만 그래도 신성한 뭔가 한 거는 말레키스거든. 근데 티리온은 핀누바르의 후계자 같은 느낌으로다가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리온을 지원해 준 건데 조조가 왜 황제를 안 죽이고 승상으로 남았겠어. 조조가 승상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 황제다 이러면은 누가 조조를 따랐겠어. 당연히 티리온의 명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티리온은 어떻게 하냐? 케인의 검을 들고 힘으로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엘타리온 없는 니브레스 내 밑으로 들어와. 엘디라 없는 코티크 거기 내 고향이야. 케인의 검 들고 순회 공연을 갑니다. 바깥으로 여기 이브레스 쭉 해갖고 코티크, 크레이스, 아벨로른까지 이렇게 계속 와요. 마지막에 임닉이 점령했던 사피리까지. 사피리가 임닉 드래곤 용기사들이 있는 곳인데 그 용기사들도 이겨가지고 사피리에서 쫓아내버려. 임닉 부대를. 거의 진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 거죠.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여준 거고 이걸 하다 보니까 티리온이 힘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 좀 잘 나가는데? 용 타고 다니는데 별거 아니네? 임릭이 햄터러에서 맞짱 뜨는 걸로는 1, 2위 뭐 이러는데 페이너금 드니까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딱 하게 돼요. 다만 하게 돼.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코티크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백해요 다시. 코티크가 자기 고향이고 이러니까 안심이 들었나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라티 아줌마한테 물들렀어요. 무라티 아줌마가 옆에서 그냥 아유 잘한다 이러면서 케인의 검도 뽑고 좀 쉬셔야죠 이러면서 좋은 것도 먹이고 하다 보니까 마이가 마테에 갔어요. 그동안에 말레키스는 또 어떻게 하냐. 말레키스 여기서 의식을 치렀고 가운데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엘리리온 갔다가 칼레도르 여기 로우세른까지 갑니다. 원래 로우세른은 말레키스의 깃발이 꼽히지 않은 곳이에요. 티리온은 이렇게 돌았잖아요. 엇갈려요 둘이. 그래가지고 로세른을 말레키스가 먹게 돼. 이제 아이슬린이 이쪽에서 말레키스 견제했으니까 이 안쪽에 아이슬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힐은 이쪽에서 잠깐 떨어져 나왔어. 티리온이 전대 피니스킹의 어떤 의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티리온을 따라다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코힐이 로데린이 공격당하니까 티리온이 코티크로 갈 때 코힐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코일이랑 아이슬리랑 같이 로세른을 지키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로세른을 공격하는데 이 상황이 되게 웃긴 거죠. 로세른 시가드를 끌고 로세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괴감을 느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말레키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말레키스에 동조하는 하이엘프들이 같이 있었어요. 말레키스의 그 의식이 끝난 걸 보고 집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말레키스를 더 이상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레키스를 상대하다가 하이엘프 전체를 상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티리온이 그걸 듣고 놀래요. 아니 다크엘프한테 수도가 점령당하는데 하이엘프들이 동조를 한다. 이게 제정신이냐. 말레키스가 피니스킹일지도 모른다고? 안 되겠다. 누가 피니스킹인지 보여줘야겠어. 어떻게 보여주냐? 아에나리온이 실종되면서 피니스킹의 자격이 모호해졌지만 절대 바뀌지 않은 조건 하나. 피니스킹은 에버퀸의 남편이다. 티리온이 알라리엘이랑 또 친해. 남자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에버차일드가 내 자식이야. 뭐 그런 게 있어. 어쨌든 알라리엘이 내 편 무조건 들어준다. 해갖고 코티크에서 배를 타고 페어의 떡갈나무가 있는 아텔로르엔까지 알라리엘 데려가요. 근데 알라리엘이 그래 같이 가자. 피니스킹 너 해 하면서 오겠냐고. 옆에 모라시아 아줌마 데리고 다니는데 왜 알라리를 받아줘? 거기 아줌마랑 왜 같이 다니냐고. 그러니까 두루트, 오리온 이런 그 삼촌들이 딱 모여가지고 티리온 부대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아이슬린 배를 다시 타고
지금 쫓겨납니다. 아이슬린 굉장히 현타 오겠죠.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티리온이 그 에버킹과의 사사로운 그 정을 믿고 여기까지 왔었다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배를 태워줬다는 거 조금 자괴감 들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알라리엘이 세월의 떡갈나무 뿌리 이동을 딱 써요. 뿌리 이동을 써갖고 티리온이 미쳐가지고 아텔로렌 습격했다. 떡갈나무 공격했다. 우드엘프 공격했다. 나아가서 에버퀸을 공격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려. 그리고 나는 말레키스를 지지해. 말레키스 내 남편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의 하이엘프들은 티리온을 지지할 명분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나 티리온 지지해 이러면은 사람을 다 이상하게 쳐다봐. 제정신이야? 티리온 걔가 지금 있는 게 뭔데 왜 티리온을 지지해? 명분이 순간적으로 막 엄청 추락해. 그리고 그 중에는 티리온을 따라다녔던 코힐도 있었습니다. 티리온이 알라리엘을 공격했다는 얘기도 듣고 심지어 티리온이 얘기를 하는데 코일 앞에서 알라리엘을 죽이겠대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막 나가는 거야. 티리온이 지금 케인의 검을 미쳐가지고 모라티 말 계속 듣고 하면서 정신이 나갔어. 아니 알라리엘을 죽이겠대. 이거 선 넘잖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 친구가 케인의 검을 훔쳐요. 케인의 검을 훔치고 종황을 가. 옥세런을 해. 옥세런을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 그래가지고 참수를 당해. 참수당할 때 모라티가 케인의 검을 죽이지 말고 이놈이 들고 댕기는 도끼로 죽여라. 케인의 검을 아껴라. 이놈은 그런 가치가 없다. 막 이러는데 티리온이 알겠다 이러면서 그냥 도끼로 죽여요. 참수를 해.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말레키스는 순간적으로 좀 달라지죠. 아벨로른에서 지지도 받고 물자 보급도 받아. 또 백색탑에서도 지지해줘요. 이제 호에스의 백색탑에서도 티리온 아니고 말레키스가 피스킹이다. 지지해. 그리고 티리온한테 공격당했던 사페리도 다시 점령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티리온이 어떻게 하냐. 말레키스 보급로를 끊는다고 아벨로른 숲을 태워버려요. 아벨로른 숲을 태운다는 얘기를 제가 뭐 여러 번 하죠. 근데 보통은 아벨로른 숲을 태우는 건 카오스 애들이 태우거든. 근데 티리온이 태워. 진짜 미친 짓을 해. 근데 이것 때문에 전쟁 양상이 더 이상해져요. 티리온이 너무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모라티가 또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에스 티리온 광심도 집단이 막 만들어지더니 말레키스가 전투에서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광신도 전투광들이 모여가지고 티리온 밑에 들어가는 거야. 자진해서. 뭐랄까 엘프들의 어떤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엘프들이 슬라네시에 막 물들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와요. 티리온이 케인의 검을 들고 모라티가 이제 바람 한번 딱 불어주니까 마치 케인 신도, 쾌락의 교단 이런 것처럼 티리온 교단 같은 게 생겨가지고 광신도들로 되는 거야. 엘프들이. 그리고 말레키스 밑에 있던 다크 엘프들도 티리온이 더 멋있는데 티리온이 정말 케인의 화신인가? 이러면서 티리온한테 넘어가. 그리고 심지어는 하이엘프 병사들도 티리온이 이길 것 같으니까 티리온에 합류하려 이탈합니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말레키스의 병력이 또 확 쪼그라들어요. 그때가 바로 사페리에서 테클리스랑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던 그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안 된다. 마법의 회오리에서 마법의 로어를 살짝 빼갖고 우리도 신 같은 힘을 잠깐만 쓰고 다시 살짝 돌려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미친 그런 의견을 냈던 그때야. 테클리스도 티리온 형제니까 같은 피가 흘러서 그런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는 거는 테클리스도 뭐 낱말 수가 없어요. 이놈도 똑같아. 마법의 회오리를 작살내자 이 얘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티리온이 아벨로른 숲을 불지르고 여기로 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티리온한테 잡히면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라리에가 승낙을 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여기 죽음의 섬 회오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변으로 겁나 뛰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뛰는 거예요. 사펠이 포위되면은 죽어요. 배 타고 튀던가 죽음의 섬으로 지금 가서 작전 빨리 실행해야지 하는데 막상 해변에 가니까 배가 하나도 없어. 로키어가 끌고 있는 함대가 딱 사라졌어. 로키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상황이 되고 그때 알라리엘이 직접 이제 로셀앤 스카이커터를 타고 아벨로르로 갑니다. 그 아벨로르에 뭐가 있냐? 아이슬린이 있었어요. 아이슬린이 왜 여기 있었냐면 아이슬린은 이때 에아테인 봉쇄가 풀려. 티리온의 아이들 막 이런 거 생기고 하면서 전세가 이상해지니까 애들이 다 중립선언을 하면서
원래는 밖에 있었던 아이슬린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거든. 왜냐면 말레키스의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말레키스의 영향력이 풀리고 하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벨로는 숲을 보러 온 거야. 티리온은 지오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엘프들의 어머니 이샤가 선물한 그 신성한 숲을 어떻게 태워버릴 수가 있나. 군생활을 하면서 지키려고 했었던 게 바로 이건데, 이거를 내가 섬기는 군주 티리온이 부셔버리면은 티리온한테 충성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알라리엘가 온 거예요. 알라리엘레가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 돕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딱 사과하고 배 끌고 가서 극적으로 말레키스 군대를 구출해줘요. 그리고 마법의 회오리가 있는 죽음의 성까지 데려다줘. 근데 가면서 티리온의 깃발을 단 로키어 검은 방주를 지나치는 거야. 로키어는 말레키스가 죽었으면 하고 잠깐 배를 빼고 있었는데, 말레키스가 안 죽고 아이슬린이 배를 태우고 가는 거 보고 뭐지? 이러고 있었고, 아이슬린도 아니 저놈이 진짜 기구하구나. 저놈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나랑 같은 팀이 됐었을 텐데 티리온 깃발을 달고 있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는 나랑 맞지가 않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지금 로키어가 티리온을 데리고 오면은 또 대전투를 하게 될 건데, 티리온 병력이 더 많아요. 로키어의 함대가 더 커. 그리고 거원방주랑 싸워가지고 내가 한번 졌었잖아. 근데 지상전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말레키스네도 지금 밀려가지고 마법의 회오리에서 무슨 의식이라도 하려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붙잖아.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똑같아요. 뭔가 다른 수가 필요해. 물론 그거는 지금 아이슬린의 사정은 아니지. 그냥 내려다 주고 갈 수도 있고 뭐 말레키스가 어떻게 해달라, 테클리스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도 아니고, 아이슬린은 또 군인이잖아. 지시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이번엔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누구의 명령도 없이 한밤중에 스카이커터를 타고 로키어의 검은 방주로 이동합니다. 검은 방주로 딱 가서 순순히 잡혀줘. 잡혀가지고 티리온을 만나. 그러니까 당연히 티리온이 쌍욕을 했겠지. 아이슬린 이 배신자야. 밖에서 망부라고 했더니 걔네들 태워줘?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와? 너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아이슬린이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막 웃는 거야. 막 웃더니 오히려 티리온한테 호통을 쳐요. 티리온, 네 이놈 누구더러 배신자라고 하냐? 너야말로 카다의 신들을 배신하고 시타라를 섬기는 배신자다. 이 바다에 빠져 죽을 놈아. 그러니까 티리온이 얼굴이 막 일그러집니다. 임릭, 테클리스, 카라드리안, 고힐, 왜 내 주변엔 다 배신자들밖에 없지?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아이슬린 그만해, 닥쳐, 이러는데 우리 아이슬린이 누구야? 아이슬린은 원래 시가드 캡틴 로셀린의 미친 개 하이스플린 해병님 이런 거거든. 그니까 아이스플린도 쌍으려고 하는 거지. 뭘 그만하냐고. NTR이나 그만해 이놈아. 교조보다 못한 놈아. 교조도 할머니는 취급 안 해 이놈아. 그니까 티리온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직접 케인의 검으로 목을 그냥 베버려. 한 방에 죽여버려. 케인의 검을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케인의 검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슬린이 원한 거였어. 정확히 말하면은 바다의 신 마슬란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케인의 검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슬린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마슬란의 화신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졌다가 살아난 것도 그렇고, 메루엄이 나타나고 도와준 것도 그렇고, 뭐 아벨로른 숲이 불탄 거 보고 마음속에서 뭔가 흔들림이 있었던 것도 다 바다의 신 마슬란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 뭐 오리온 썰에서 마슬란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마슬란이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하고 하엘프, 다크엘프 양쪽을 섬기기 때문에 딱히 누구 편을 들지 않아. 포지션이 중립이에요. 아슈얀이 선택한 말레키스던, 뭐 케인이 선택한 티리온이던, 하이엘프던, 다크엘프건 아무 상관없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근데 자기 화신이 케인의 검에 맞아 죽는 걸 본 거지. 아마 로키온한테 그냥 죽었으면은 별일 없었을 거예요. 다시 살려냈겠지. 근데 이 신살검, 위도우 메이커, 신도 죽이는 검,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슬란을 대경로로 합니다. 엄청 큰 파도로 거원방주를 넘어뜨렸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확 줄어들고 말레키스한테 시간을 벌어줬어. 그러면서 엘프 종족의 운명을 건 이 최후의 전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슬린의 뜻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하이엘프의 목숨이라고 볼 수 있는 엘프의 어떤 체면, 자존심을 버리고 묵묵히 적들과 싸우다가
자기 잘못도 뉘우치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바로 잡은 정말 신화를 남긴 해병대 그 자체. 아이슬린에 이야기했습니다.